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에 이어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디다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 그리고 지도부 패싱 논란을 염두에 둔 건데요. 사법개혁 태풍의 눈,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우선 나경원 의원께서 위원장을 향하여 직권남용과 질서유지권의 직권을 남용한 발동, 또 국회 경위를 출동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검찰청 폐지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만났지만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고발 카드를 꺼내자 법사위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나날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여야. 오늘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맞붙었습니다. 조금 전 국회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이 방이 개판이 됐어요. 지금 이 법사위원이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더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저희 당을 무슨 난동을 피웠다. 사과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간사 스님도 안 해줘. 그래서 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쇼 비즈니스장이, 정치 비즈니스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발 좀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아무리 의사진행 발언이라 하더라도 막말로 고의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표현을 해서 이른바 어그로를 끌기를 시도한다든지 유튜브가 즐길 만한 그런 말을 선정적으로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많은 의견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신혜영 의원님. 결국 오는 30일에 열기로 한 그 대법원장 청문회, 이게 좀 더 불을 붙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안건으로 상정이 급습하게 되면서 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이 있었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그런 뭐 부승찬 의원, 서영교 의원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서로에게 고소고발하는 상황들이 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의 상임위에 정말 가장 갈등의 정점의 최고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앞으로도 그 부분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설화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윤석열 오빠, 그리고 사모님 뭐 하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말실수와 상대의 공격이 결국에는 그 국힘과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 또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예. 지금 법사위는 사실은 국회의 품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원으로서의 그런 정상적인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발언으로 더 상대를 더 아프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지난 5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해서 청문회를 열려고 했는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오는 30일에 열릴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사위가 피감 기관에 대해서 청문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사법 행정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관련해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청문회한다는 것은 사법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재판이 지금 진행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 선출 권력이 과잉되게 권력을 남용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제동 거는 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사법입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사법수장을 불러다가 저번 판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망신 주기고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뒤집겠다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알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이 청문회 증인이나 아니면 참고인들을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관련해서 원하는 사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원인을 제공했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법사위원으로서 또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해 충돌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지우 의원님. 다만 이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진 게 또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결자 해지를 위해서 본인이 이른바 등판할 가능성, 청문회에 나타날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세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엇갈립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회 청문회는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법 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을 하고 국회의원은 청문회를 하고 법을 만드는 거고 재판관은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맞게 본분에 맞게 해야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법을 어겨도 됩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판결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석해야 한다. 잠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법안이죠. 이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인영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열린공감TV,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등이 최초의 제보를 받았다고 알려진 뭐 이런 쪽도 증인으로 그럼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고발하겠다라고도 밝힌 상황이에요. 제가 우선 김지호 대변인 말씀에 약간 반발을 하자면요. 예. 반론을 드리자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는 증인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적 기족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열린공감TV를 증인으로 보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단의 발달이 된 게 어떤 겁니까? 열린공감TV에서 자기네들이 녹취록이 있고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증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촉발되는 건데 열린공감TV를 지금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그러면 증명을 할 겁니까? 이 사실을 지금 전후 관계를 파악하려면 열린공감TV 최초 의혹 제기자의 증인과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을 안 부르고 지금 하겠다고 오히려 대법원 공무원 노조 본부장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런 사실상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이 아니라 망신주기 청문회를 하겠다 작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이미 지금 의석수가 적어서 저희가 지금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 외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지 지금 이런 식의 청문회는 원래 이런 대법원 관련된 대법원장 청문회 자체를 부르는 것도 개별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의 판결을 두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지금 이런 청문회 절차상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 지금 저희 패널들 간에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런 상황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민주당 지도부는 속도를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요. 우리 국민들은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낸 경험이 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말을 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좀 힘을 싣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잘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신혜영 의원님,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못한다. 예.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청문회 그리고 10월 달에 국감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감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날의 회동, 사실관계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파기환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지금 대법관이 명확하게 입장을 낸 것이 서면으로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에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그날의 본인의 알리바이나 아니면 동선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조금 더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9월, 10월 예. 그런 법사위 상임위에서 조금 더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진전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한, 위법한 뭔가의 모종의 그런 조치들이나 근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탄핵에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선은 열어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 반발이 나왔어요, 바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지명된 권력보다 높다. 결국 뭡니까? 내가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선출된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끌어내리겠다 이 얘기를 한다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법원 그 기일이 정해졌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오히려 반기는 부분도 있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단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지금 후행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탄핵했는데 사법부 수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사법부에 대해서 장악을 할 수 있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거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찍어 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릴 정도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법치를 유린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니었을 때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 발언에 대해서 신예영 의원 좀 움찔움찔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자고 청문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가 결국에는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의힘의 과잉 해석이고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탄핵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따박따박 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뭔가 남용하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과잉 해석은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뭐 당내 지도부와 소통이 안 됐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요. 오늘은 결과적으로 잘 됐다. 앞으로 잘 조율할 거다라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와 원내대표 소통 부족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전제를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도부와 조율해서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호 의원님, 당내 이견 논란으로 번지는 걸 좀 차단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국회의원은 그 개별이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 당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워낙 전국의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와 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지 않았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거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그렇게 모두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우 의장이요.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원식 의장이 또 내란 재판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청하니까 천 법원행정처장이 공감한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영 의원님.
국회의장도 사법부 불신 높다라고 예방을 온 법원 행정처장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침대 재판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법부가 제대로 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의 그런 국민 불신에 있다면 이 앞으로의 본인의 입장,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처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국회에서 부르면 그 부분에 부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법부가 결자 해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